안녕하세요. 24년 10월 20일입니다. 일요일이고요. 저녁입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거든요. 이것도 비공개로 전환될 수도 있겠다. 안녕하세요. 24년 10월 20일입니다. 저녁 8시 30분입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기도 하고요. 87년을 살아내면 겪는 일이다. 아버지의 MRI 사진이다. 아버지, 나중에 병환을 겪게 되면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사지 마시고 그때 되면은 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마시고 곡기를 끊으세요. 1년 전 추석에 밥상머리에서 장남인 제가 아버지께 드린 말입니다. 무심코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일 수도 있지만 평생을 목사로 살아오신 아버지께 자식된 도리로서 삶을 아름답게 갈무리하시길 바란 고언이기도 하고 30년을 한의사로 살아온 또는 제가 중풍이 전문이에요. 또 노인 질환 분들 어르신들을 상대하는 면서 겪은 스스로에게 가슴에 새기는 다짐 타투 문신이기도 합니다. 어느 선지식인 큰 스님이 상자들에게 내가 모월, 모일, 모시에 입적하겠다는 예언은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고 용단을 내려 곡기를 끄는 겁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죽음을 결정한 거죠. 그래서 운명은 피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타자, 곧 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평생을 종교인으로 살아내도 죽음과 직면하는, 죽음과 호흡하는 노인 앞에서 자식이 할 말은 아닌 게지요. 하지만 내가 남창규 한의원에서 오시는 환자분들에게는 그렇게 말하면서 내 아버지에겐 못할 일은 아닌 겁니다. 역으로 아버지한테 못할 말이라면 내 환자분들에게도 해선 안 될 일인 거지요. 아무튼 그 일로 아버진 당신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진 맞이를 안 보시겠다고 하셨고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오늘 WCH ER에 가셔서 뇌경색 진단을 받으신 작금에도 이런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지요. 담당 교수의 MRI 판독 결과를 들으면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저한테 문자로 보내온 MRI 사진을 보고 제가 동생한테 한 말이에요. 문자로 그 정도 상태면 입원하지 않아도 되니까 집으로 모셔라. 뇌경색이 두 군데 왔는데 크지도 않고 라운드 쉐입이라 이게 뇌종양도 마찬가지고 어떤 병이든지 동그라면은 양성, 이레귤러한 불가사리 모양이거나 별 모양이면은 악성, 암세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뇌출혈이나 뇌경색도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면은 예후가 경과가 좋습니다. 그 말은 인체파동 원리는 뭐라고요? 균형 원리다, 평형 원리다. 그럼 가장 균형,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형체는 뭐냐? 지구인 거죠. 구인 거죠. 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구라는 에너지틀, 에너지 환경에 산다면은 결국은 조건에 맞게 살아라. 그 틀에 맞게 살아라 라는 관점에서 지구처럼 둥글게 두리뭉실하게 살면 되는 거죠.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것도 이런 이레귤러하게 고집을 부리는 저와 아버지의 긴장, 이게 오작동이다 라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브레인 이데마도 없어 보여서 급성기도 지난 것 같아 보이니까 더 악화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침 맞으면 된다. 굳이 양방병원에 입원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혈전용해제라든지 아스피린, 그쪽에서는 피를 말킨다라고 표현하죠. 내 색전, 심방세동으로 인한 부정맥으로 인한 내색전 같은 경우에는 혈전용해제 뚫어주는 개념이 되는 거고, 이런 소공경색, 뇌경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지만은 그래도 뭐라고요? 환자들한테는, 보호자들한테는 뚫어준다 또는 피를 맑힌다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제가 제 전문이 이 뇌중풍이니까 굳이 저는 한의사잖아요. 굳이 양방이 아닌 한방으로 고집을 하지만 결국은 아버지와 관계가 소원한 입장에서 굳이 이 병원에 입원하신 아버지한테 또 왜 그러셔요 할 일도 아닌 거고, 그렇게 문자를 보낸 거죠. 그런 문자를 보고 이제 제 동생이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도 대단하고 형도 대단해. 너는 누구 하나 고집을 꺾는 법이 없으니 그 고집, 그 신념,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 밥에 그 나불이냐. 부전자전이다. 그렇게 한탄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식이라면, 맞이라면은 당연히 병원으로 아버지를 찾아뵙고 버선발이라도 달려갈 일인데, 오늘 아침, 물론 어제 그저께에도 연락을 받았었어요. 하지만 찾아가지를 않았다. 오늘 아침 부모님 댁으로 뒤늦게 찾아갔다가 응급실에 아버지를 모셔다 드리고 귀가하신 어머님과 그 현관에서 만난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잠시 담소하다가 어머님이 애지중지하시던 하초들만 몇 개 받아서 제천으로 넘어온 나를 보고 이제 기겁한 아내가 어떻게 자식이 응급실에 입원한 아버지를 무난하지도 않고 화분만 달랑 들고 오는 법이 있냐고 나무라지만,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은 38선입니다. 벽입니다. 사족. 뒤늦게 시아버지의 입원 소식을 이제 저녁에 방금 1시간 전에 듣고 아내가 지금이라도 찾아뵙는 게 도리다. 나를 퇴근해서 혹시나 또 허탕칠할까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역시나 입원하셔서 계시더라고요. 잠깐 그래도 워커로 걷는 연습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도 요즘은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 그 말은 저희가 병원 수련하거나 했을 때는 ABR, Absolute Bed Rest 절대 안정시켰지만 요즘은 뭐예요? 초기에 빨리 재활 치료를 하는 것이 예후에 좋다.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굳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퇴원하셔라, 집에 계셔도 된다라고 하는 거랑 일부 상통하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빨리 3시간 이내에 병원에 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아버지가 그런 증상이 발현해서 실제 저희 동생이랑 어머니가 여행 간 사이에 증상이 나타나서 아파트 관리소장님, 친하게 지나시는 아파트 관리소장님과 함께 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CT나 MRI 다 찍었었어요. 그리고는 돌아오신 거죠. 무슨 얘기냐? 급성기나 초기에는 뇌경색 같은 경우는 8시간에서 12시간 지나야 나타나요. 그 말은 3시간 이내에 병원에 간다 하더라도
뇌출혈이 아닌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뚫어준다가 안 되는 거죠. 물론 심방세동이다, 부정맥이다, 내색전의 경우에는 유추하거나 또 혈관 조영술을 한다든지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무조건 빨리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차라리 지압을 해라, 응급조치를 해라 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결국은 마케팅이 의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 의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제가 하는 이런 말이나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기겁을 하거나 비난하지만은 제가 뭐라고요? 중풍 전문이다. 그래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기 너머로 옆에서 버럭 끊어! 뭐 그런 구체적인 말은 안 들리지만은 성질을 내시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래, 역시 나의 아버지시오. 아버지는 오래 사실 거예요. 그 사진을 보니까요, 사진상의 내경색의 크기는 아담하고 예뻐요. 87세 노인의 뇌라고 하기엔 너무 깨끗하고 정정하신 거죠. 평생을 목사로, 아니 내가 보기엔 교회 사찰로, 아버지가 목사 맞아? 어찌 보면 교회 사찰 관리인처럼, 수위 아저씨처럼, 청소부처럼 결벽증일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청소하고 교회를 관리해내신 아버지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냉혈 아닌 저의 모습에 치가 뚫리시겠지만 30년 넘게 그것도 뇌중풍 전문의로 살아온 내 입장이라면 그럴 법도 하겠구나 라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인체파동 원리의 오작동 원리는 주관하의 해결책은 객관하이고 자충의 해결책은 우돌입니다. 객관화의 해결책은 주관합니다. 즉 여러분과 일반인과 전문가의 갭의 오작동이다, 통증이다. 이 갭을 줄이는 것이 치료다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저의 고집, 똥꼬집도 죽여야겠고 아버지도 이제는 병 앞에 쓰러진 마당에 이제 그만 좀 고집도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병원 앞에 너무도 태어난 맏아들인 자식과 그런 자식을 둔 아버지의 기싸움이 여러분들 눈에는 볼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글과 영상을 올리는 것은 그래도 백만장자 라이프 김경만 대표의 솔직 담백한 그런 기록들에서 용기를 얻은 거죠. 세상은 가식 덩어리다. 다 숨긴다. 제가 강아지 소리를 키우다가요, 강아지 소리가 큰 개한테 물려서 죽임을 당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소리와 관련된, 강아지와 관련된 영상들을 다 내린 겁니다. 강아지 죽음 앞에 그 비난의 화살이 저한테 돌아올 게 무서웠던 거지요. 결국은 회피다. 수치심이 무서운 거죠. 세상의 비난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눈을 감는 거죠. 물체가 날아올 때, 어떤 위협이 가해질 때 제일 먼저 하는 방법은 눈을 감는 겁니다. 뿌리치는 겁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피하는 겁니다. 왜 음주운전을 하고 도망을 가느냐. 그냥 그 사실을 인정하면 되는데 왜 인정하지 않을까? 왜 도망을 갈까? 우선 당장은 숨어버리는 게 해결책인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숨는 거였습니다. 벌거벗은 옷을, 몸을 가리는 거였죠. 회피인 거죠. 그래서 치료는 단순히 치료 자리를 자극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진짜 그게 극하다면 뭐라겠어요. 어디를 지압해야 돼 라고 동생이 저한테 묻거나 어머니가 저한테 묻거나 아버지가 어머니나 동생을 통해서 하지 않겠어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팔다리가 마비가 오고 말이 어눌한 게 문제가 아닌 거죠. 결국은 본질은 뭐냐? 아버지의 다친 가슴을 열어야지 치료가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이 자식이 제대로 된 의사, 곧 저는 한의사니까 한의사인 게지요. 30년을 한의사로 살아내고 20년을 인체파동 원리로 공부한 제가 침통을 들고 바로 아버지를 찾아뵙지 않는 이유입니다. 제가 인체파동 원리를 처음 접한 입문자, 초심자라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어디 지압하세요? 또는 아버지랑 말이 안 통한다면은 동생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어디를 지압하거나 어디를 자극하라고 했겠지만은 지금은 일절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렇게 달려가지도 않는다. 아버지를 찾아간다고 침을 놓는다고 돌아가실 아버지가 환자가 살아나는 것도 아닌 거고 찾아뵙지 않더라도 침을 놓지 않더라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 당장 돌아가실 아버지가 아닌 게죠. 한의사로 대학 교수로 그렇게 자랑스럽게 키워낸 자식이 그 싸가지 없는 그 자식이 뭐예요? 미워서라도 죽을 수가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분명 천수를 누리실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객관화라는 관점에서 아버지의 MRI 사진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환자의 아픔, 고통 또 어떻게 보면은 당장 돌아가실 것 같처럼 말씀하시지만은 사진을 보면은 또 그 정도도 아니다. 마일드하다. 경증이다. 라는 의미 속에서는 그렇게 부하내동해서 호들갑 떨 일도 아닌 거다. 결국은 몸과 마음의 괴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괴리, 꿈과 현실의 괴리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환자의 아픔, 고통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 그렇다고 이런 CT나 MRI 사진에 나오는 그 사진만 보고 환자의 아픔을 경청하지 않는 냉혈 아닌 의사, 자식도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각할 거리를 드렸습니다. 던졌습니다.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